요즘 홍콩 정부가 소위 송환법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중국의 인민군이 홍콩을 제압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아직까지 홍콩 시위를 강제 진압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천안문 사태와는 상당히 다른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홍콩 시위가 발생한 원인이 뭔가, 홍콩의 자유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고 그것이 촉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민들이 그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있지 않고는 단순한 그 정치적인 사건들이 대규모 시위로 번져가지 않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이 홍콩 가까운 큰 체육관 안에 인민군들이 다 결집해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천, 지금 홍콩에 이제 그 다리만 건너오면 바로 홍콩이죠. 신천에서 그쪽에 보시면 이제 탱크나 장갑차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위성 사진을 통해서 여러 번 보도됐던 겁니다. 그래서 새털라이트, 그러니까 위성 사진이 중국군이 홍콩 국경 지역에 집결하고 있어서 금방 진입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뉴스에 났습니다. 뭐 여러분은 홍콩 많이 보셨으니까 보면 홍콩 아일랜드 굴롱반드에서부터 보시면 홍콩의 크기는 1100평방제곱미터로 서울이 한 605니까 약 2배가 조금 안 되는 크기의 땅입니다. 여기에 730만 명이 살고 있고요. 홍콩 전체 경제 중에는 이게 해상 물류를 교역하는 국제 교역 물류가 전체 경제의 22%, 금융이 거의 한 19%에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이 물류와 금융이 전체 산업의 한 40%를 넘는 이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로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아시아의 중심지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입니다. 2003년에서 2017년 사이에 홍콩의 주택 가격은 5배가 올라갔고 통화량은 4배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2011년만 해도 가계 연평균 소득의 한 11배 정도에 했던 가격이 지금 2017년 말 기준으로 20배 정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가계가 전체 버는 연평균 임금의 그 중간에 있는 미디언 인컴 가족이죠. 그래서 중위권 소득의 가구가 20년 동안을 안 쓰고 해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주택 가격이 높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나라가 4배에서 6배 정도, 연소득의 4배에서 6배의 주택을 살 수가 있는데 이 홍콩은 20배가 되는 아주 예외적인 나라가, 지금 예외적인 지역이 홍콩이고, 이것이 중국의 상당히 젊은 층들한테 미래를 어둡게 하는 문제고, 이것들이 경제적 이유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을 보면 뭐 강남 이런 데는 상구는 없겠지만 우리도 여기 이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제 구분하는 게 자꾸 뭐 대졸 신입사원의 급여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그 집은 개개인이 하나씩 사는 게 아니죠. 가게가 돈을 모아서 사는 거기 때문에 가게의 연평균 소득이 얼마냐. 그러면 우리나라 중위권 가계 소득이 연평균 2인 가구 이상의 최근 통계를 보면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 되고, 전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서울은 상당히 높지만 다른 데는 높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다른 나라들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이 중국 화교들이 지배하는 경제가 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렇지만은
몇몇 재벌이 상당히 많은 독과점 경제를 이루고 있고요. 그 마카오에서 갬블링 산업하고 부동산 개발을 많이 했던 그 재벌은 한 재벌이 이제 뭐 학교도 많이 지어주고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는 홍콩 재벌은 한 재벌이 홍콩에 내는 세금의 한 25% 이상을 내서 압도적으로 독점적인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회입니다. 중국이 사실은 민의에 반영되지 않는 이제 홍콩의 가버너, 칩 이그제큐티브라고 그러죠. 캐리 람이 사실은 선거 전에는 전 재무장관인 전 땅이 56% 지지율이고 램이 29%밖에 안 됐는데 중국이 우리는 캐리 램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계속 내비춤으로써 선거인단이 이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정부를 구성해왔다는 것도 정치적 불만의 한 원인입니다. 그 중국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그 97년서부터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 네가 홍콩인이냐 중국인이냐고 본인을 인식하냐고 조사를 해보면 한때 한 40%간에 올라갔던 중국인이라고 인식하는 홍콩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10.8%밖에 안 되는 29년에 그래서 2008년과 2019년 한 10년 사이에 4분의 1로 홍콩 중국 사람으로서 본인들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반면에 나는 홍콩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20%에서 53% 수로 올라가서 반중국 베이징에 대한 반감이 홍콩이 얼마나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989년 천안문 사태는 천안문 광장에서 보시다시피 탱크 앞에 섰던 저 모습은 아주 외신을 많이 탔고 저 천안문 광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됐지 며칠 만에 강경 진압으로 다 끝났고요. 최근에도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무슬림 회교도들에 대해서 무차별한 탄압과 티베트 지역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왜 홍콩은 지금 몇 달째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싱턴 포스트지가 8월 15일에 보도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국이 홍콩 시위를 진압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위 전술과 환경의 차이인데 천안문은 넓은 광장에 시위대들이 한 군데 와서 전부 앉아서 우리나라에서 툭하면 이제 그 광화문에서 하는 광장처에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85년만 해도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고 중국이 꽉 잡고 있으니까 야밤에 시위대들을 둘러싸고 한꺼번에 진압을 할 수가 있었는데 홍콩은 우선은 이런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홍콩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SNS를 통해서 아주 이 복잡한 도시를 막 옮겨 다니면서 분산해서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휘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뚜렷한 지휘부대가 없어서 제압을 이렇게 몇몇에서 없애진다고 해서 이게 제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홍콩은 85년에 천안문 때와 달리 여기에는 국제적 언론이 수없이 많이 있는 데고 수백만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수시로 찍고 날리기 때문에 국제적인 시선이 다 여기 몰려있기 때문에 야밤에 천안문 사태를 진압할 정도의 무모한 짓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천안문 사태와 나중에 홍콩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큰 길 밖으로 이 샛길들은 다 이렇게 계단이고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고 복잡해서 무슨 탱크가 들어가고 이런 강경 진압 보다는 방어 쪽이 훨씬 유리한 지형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진압을 하면 홍콩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큰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군사 진압으로 그러면 홍콩의 경제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보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보면 홍콩의 가치가 엄청 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 93년에 중국의 GDP는 445빌리언 달러고 홍콩의 GDP는 120빌리언 달러여서 홍콩의 GDP가 그 작은 콩알만한 홍콩이 중국 전체 GDP의 27%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현재는 중국 경제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홍콩이 이제 120에서 364로 3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GDP의 2.7%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항만으로 출하되는 물동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98년에 홍콩에서 출하되는 양은 한 120이 넘는 130이었는데 지금은 10% 미만으로 확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 전체가 뭐 상해나 이런 데서 신천에서 출하되는 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북경에서 이런 데서 홍콩이 갖는 비중은 아주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경제인데 뭐 그렇게 중국이 이 홍콩에 대해서 강경 진압을 못하냐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은 지금도 중국 자본의 경제가 필요한 자본의 젖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홍콩의 주가 총액은 보시면 미국의 주가 총액이 한 32 트릴리언 달러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3,000조에다 0을 하나 붙이면 경인가요? 3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홍콩의 주가 총액이라고 하는 것이 약 4,940빌리언 달러고 중국의 주가 총액이 6,390달러입니다. 그래서 경제 크기에 비해서 홍콩의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대출, 전 세계 홍콩 은행들이 중국 기업들한테 준 대출 금액이 97년에 532빌리언에서 1277빌리언 달러로 약 한 1300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미국 달러 같은 것들이 얼마가 있냐면 홍콩에 한 900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에 있는 외국 기업의 본사가 사무실이 아시아 헤드쿼터가 97년에 744개였는데 지금 1333개로 홍콩이 아직도 모든 금융의 중심이고 중국 금융시장에 비해서도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홍콩의 주가 총액은 한국 주총의 약 3.5배가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홍콩 주식시장에서 상장한 대부분의 주식이 중국 기업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70%의 홍콩 주식시장의 자본 조달의 70%가 중국 기업이 거기서 자본을 조달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이 어마어마한 외국의 직접 투자가 있는데 중국에다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홍콩에 있는 중국과 홍콩 기업의 합작회사 또는 홍콩에 있는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해주면 그 법인이 다시 중국에다 투자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아직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에다가 어떤 투자를 했다가 중국이 투자를 또는 국제 관행을 지키지 않아서 지적재산권이 잘 보호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들은 홍콩의 법률적 보호를 선호하기 때문에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을 홍콩을 통해서 홍콩에다 먼저 투자하고 그 홍콩의 법인이 중국을 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금액으로 보면 중국 경제가 적어서 아주 땅콩만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에 들어가는 외국 자본의 60% 이상 그리고 중국 기업이 조달하는 자본의 70% 홍콩 시장의 70%의 그 막대한 자본이 중국 기업이 가져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젖줄이 홍콩이다. 그래서 이 홍콩이 없으면 중국 경제는 상당히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을 여기를 강경 진압을 해서 중국의 독재가 작동되는 것이고 중국의 홍콩의 법치가 유지되지 않는 지역이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면 중국은 해외 직접 투자를 조달하거나
중국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곤란을 겪게 돼 있어서 홍콩 진압을 주저하는 이유는 우선은 시위의 저변에는 경제적 불만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우리 사회도 젊은이들에 대한 경제적 대안을 빨리 마련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 SNS 발달하고 지리적 환경과 시위의 전략이 천안문 사태하고 홍콩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라서 중국이 함부로 강경 진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환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홍콩은 중국 경제의 금융의 젖줄이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해외 자본과 중국의 기업들이 홍콩 증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홍콩을 망치는 것은 중국의 경제에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진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신들은 홍콩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하는 것은 시진핑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번 정부가 알아야 될 것은 법치와 자유가 없는 데서 경제나 자본이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홍콩과 마카오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이 경제 개발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성공단 같은데 지금 투자했다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이 법치나 국제 교역 질서를 지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큰 대기업이나 해외 자금이 북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체제의 정비, 법치와 시장 경제의 제도의 정비 없이는 남북 경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들이 또 이 홍콩 사태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